5억이요. 이거 들고 당장 내 아들 곁에서 사라져. 대한민국 유통재벌 회장이 김밥집에서 일하는 예비 며느리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며칠 전 그녀가 낯선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다음 날 그 회장이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오전 JS그룹 52층 회장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 김현상 회장이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서 있었죠. 65의 나이에도 서슬 퍼런 눈빛 하나로 재계를 쥐락펴락해온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외아들 김서훈이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미혼모. 두 글자가 현상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미도 아비도 없는 갓난쟁이를 제 자식처럼 품고 사는 여자를, 그것도 시장 골목 김밥집을 운영하는 여자를 버젓이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꽃뱀이야. 분명히 계산하고 접근한 거라고. 현상 옆에 선 비서 오 부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옷을 입고 정말 시장에 가시겠습니까? 오 부장의 손에는 헤어진 점퍼의 낡은 등산화 한 켤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상은 대꾸도 하지 않고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직접 봐야 알지. 서류로 사람을 판단하다 실수하는 건 부하 직원들이나 하는 짓이야. 30분 후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호령하는 회장은 허름한 점퍼에 때 묻은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강북구 재래시장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은 구부정하게 굽히고 걸음걸이는 질질 끌 듯 늘어뜨렸죠. 반세기를 꼿꼿하게 살아온 몸이 낯선 자세를 거부하는 듯 뻣뻣했지만 현상의 눈만은 레이더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이서 김밥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는 초라했습니다. 낡은 테이블 2개,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 4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임에도 가게 안에서는 참기름 향이 골목 밖까지 번지고 있었고 줄이 짧지 않았습니다. 현상은 그 줄 끝에 조용히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김이서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8달쯤 된 아기를 포대기로 등에 단단히 업은 채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단무지를 썰고 밥을 펼치고 속재료를 가지런히 올리고 돌돌 마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앞치마 소매로도 다 닦이지 않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상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기겠지. 사람들 보라고 저러는 거겠지.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선은 허리를 반쯤 펴며 수고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말했고 낡은 의자를 손으로 툭툭 털어 내밀었습니다. 현상은 퉁명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러자 이서가 아무 말 없이 보리차 한 잔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뜨끈하고 구수한 보리차였습니다. 현상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선을 들어 주변을 살피자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 손님도 시장 보따리를 든 할머니 손님도 모두 같은 보리차 잔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의 자신에게도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손님에게도 이서의 손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찼던 현상의 가슴 한켠에 아주 작은 틈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틈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상은 그날 이후로 보리차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뜨끈하고 구수하던 그 온기가 자꾸만 불편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상은 그 감각을 재빠르게 눌러버렸습니다. 평생 감정보다 판단을 앞세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오부장을 불렀습니다. 사흘 안에 그 여자 뒷조사 결과 가져와. 단 한 줄도 빠짐없이. 오부장은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고 현상은 곧바로 두 번째 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직접 설득이 안 되면 돈으로 끊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상이 50년 가까이 써먹어온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이틀 후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비서 한 명이 강북구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서류 가방 안에는 현금 5억 원짜리 수표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희선은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준이 칭얼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고 젖병을 물리고 트림을 시키고 다시 재우고 나서야 앞치마를 두를 수 있었습니다. 재료 손질만 2시간이었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오를 때쯤 가게 문을 열었고 그때부터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온 것은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드문 시간이었습니다. 비서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서 씨, 저희 회장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권 지원 명목으로 5억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김서운 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봉투 안에 가지런히 놓인 수표 다발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돈 앞에서는 별 수 없군. 그러나 이서는 봉투를 도로 밀어냈습니다. 가져가세요. 하준이가 돈에 팔려가는 건 제가 못합니다. 비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재차 권유했지만 이서는 더 이상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은 이미 다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상의 휴대전화로 사진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뒷조사 업체에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김희서가 낯선 남자와 나란히 걸어 모텔 문 안으로 들어서는 장면이었습니다. 타임스탬프는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상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서늘한 무언가였습니다. 50년 넘게 인간을 봐온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으로 무장한 채 이서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냉혹한 결이었습니다. 현상은 오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운이한테는 아직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직접 끝낼 거야. 그러나 현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릴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밤 모텔 문 안으로 들어간 낯선 남자의 정체가 그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낼 진실을 품고 있다는 사실도요.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하준이의 울음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조용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불씨 하나로 시작됩니다. 강북구 재래시장은 좁았습니다. 골목과 골목이 실처럼 이어져 있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침에 퍼지면 점심 무렵엔 시장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3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의 주인 차병철이었습니다.
차병철은 오래전부터 이서의 가게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골목 초입이었고 그 자리만 확보하면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들여 월세를 3배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서에 대한 뒷조사 결과가 시장 상인들 사이에 흘러들어왔습니다. 미혼모, 아비 없는 아이, 밤거리를 싸돌아다니는 여자. 차병철은 그 소문을 두 손으로 받아 든든히 쥐었습니다. 월세 인상 통보서가 가게 문에 붙은 것은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기존 월세의 2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이에 있으면 나가시오. 이서는 통보서를 떼어내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준이가 등에서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면서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려봤습니다. 2배면 지금 수입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차병철이 직접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덩치 큰 몸으로 문을 밀치고 들어선 그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혼모가 애 없고 음식 장사를 하면 위생부터가 문제 아니오? 손님들 다 떨어지기 전에 알아서 나가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병철의 손이 계산대 위에 놓인 하준이의 우유병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준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이서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춰 아이를 감쌌습니다.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님 2명이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옆 가게 상인들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외면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마녀 사냥은 그렇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침묵 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서는 무릎을 꿇은 채 유리 조각을 손으로 집었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맺혔습니다. 그래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차병철 앞에서 고개를 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만요.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차병철은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였습니다. 이서는 하준이를 재운 뒤 창고 한켠에 모셔둔 낡은 액자 앞에 앉았습니다. 언니 부부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빙판길 교통사고로 2사람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25세 이서에게 남겨진 것은 생후 2달짜리 하준이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오늘 또 무릎을 꿇었어. 근데 괜찮아. 하준이 기저귀 값은 벌었으니까. 언니 아들, 내가 꼭 지킬게. 그 시각 가게 골목 어귀에는 때 묻은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김현상이었습니다. 오후에 차병철이 들이닥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그는 이서가 무릎을 꿇으면서도 끝내 아이를 놓지 않던 그 장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경멸로 이서를 짓밟으러 왔던 그 발걸음이 골목 어귀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현상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50년 묵은 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의 울음소리는 골목 끝까지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작고 그만큼 오래 참아온 울음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목요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오 부장이 2 손으로 내민 서류 봉투를 현상은 천천히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훑어보는데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현상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신원. 김이서의 외사촌 오빠 김도현 32살. 직업 소아과 간호사. 이서가 늦은 밤 왕진 요청을 할 수 없는 형편일 때 하준이의 고열을 돌봐주기 위해 동행한 것으로 확인됨.
모텔은 인근 유일한 24시간 운영 소아과 의원 바로 옆 건물이었음. 현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5억 제한 거절 경위. 이선은 비서가 돌아간 직후 서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그대로 고백한 것으로 확인됨. 단 한 가지 조건도 협상하지 않았음. 그리고 이서가 비서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그대로 받아 적혀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돈에 팔려가는 건 제가 못합니다. 세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김이서의 신상 기록. 친언니 김희진 교통사고 사망. 형부 박준호 동시 사망. 이후 생후 2달의 조카 하준을 입양 절차 없이 직접 양육 중. 법적으로는 이모이나 하준의 출생신고상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음. 이유는 단 하나 아이가 자라며 받을 상처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상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52층 유리창 너머로 서울 하늘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생 저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며 살았습니다. 틀린 적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50년의 자신감이 낡은 김밥집 앞치마 한 장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오 부장은 그 한마디를 듣고 숨을 멈췄습니다. 23년을 모셨지만 회장이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강북구 재래시장 골목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은 흰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지난번 때 묻은 야구 모자와 구부정한 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반듯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상이 김밥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마침 차병철이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한 달 기다릴 것도 없어. 오늘 당장 짐 싸시오 라며 이서를 몰아붙이던 참이었습니다. 현상은 차병철과 이서 사이에 섰습니다. 차병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요? 당신은? 현상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JS그룹 회장 김현상. 차병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골목 밖에서 기웃거리던 상인들의 입이 일제히 벌어졌습니다. 이 건물 내가 인수하겠습니다. 오 부장, 오늘 안으로 계약서 준비해요. 차병철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현상은 그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이서를 마주했습니다. 이서는 하준이를 품에 안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번에 낡은 점퍼를 입고 보리차를 얻어 마신 노인과 지금 눈앞에 선 정장 차림의 노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막 알아채는 눈빛이었습니다. 현상은 이서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봤소. 아니, 보려 하지 않았소.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되게 해주시오. 부탁이오. 이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준이가 작은 손을 뻗어 현상의 흰 머리카락을 꼭 쥐었습니다. 현상은 그 작고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남들 위해 서는 법만 배워온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살면서 한 일 중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참기름 향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진 오후였습니다. 하준이의 첫 돌이 되던 날 아침 강북구 재래시장 골목에는 평소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풍선도 드레스 코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목 초입부터 참기름 향과 갓 지은 밥 냄새가 번지고 있었고 시장 상인들은 아침부터 괜스레 자기 가게 앞을 2번씩 쓸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밥집은 더 이상 낡은 테이블 2개짜리 초라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현상이 건물을 인수한 뒤 가게는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벽에 갈라진 틈이 메워지고 삐걱거리던 의자가 교체되고 환풍기가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서가 한 가지를 고집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두자고 했습니다. 손글씨로 쓴 김이서 김밥 4글자가 이 가게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현상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준비는 전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상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서가 밥을 고슬고슬하게 짓는 동안 현상은 옆에 서서 단무지 써는 법을 배웠습니다. 칼질이 어설펐습니다. 두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서가 웃음을 참으며 다시 보여줬습니다. 현상은 3번을 더 틀리고 나서야 겨우 비슷하게 썰어냈습니다. 평생 지시만 해온 손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밤이었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회사를 키웠는데 단무지 하나를 못 써는구나. 이서가 그제야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잠들었던 하준이가 눈을 반쯤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된 것은 낮 12시였습니다. 서훈이 하준이를 안고 가게 문을 들어섰습니다. 하준이는 새하얀 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훈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3년을 혼자 버텨온 이서를 이제는 곁에서 지킬 수 있다는 안도와 그 3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생선 가게 박씨 할머니가 미역을 한 다발 들고 왔고 떡볶이 집 사장이 꽈배기를 한 봉지 들고 왔고 그 옆에서 늘 외면하던 포목점 주인도 작은 봉투 하나를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차병철이 소문을 퍼뜨리던 그날 침묵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상이 하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준이는 낯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던 그 손으로 이번엔 현상의 뺨을 꼬집었습니다. 현상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눈을 가늘게 휘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눈을 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오부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잡이 상 위에는 실패, 청진기, 붓, 마이크, 그리고 가운데 작은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가 올려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잡든 이 아이가 밥심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준이는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작고 통통한 손으로 김밥을 집었습니다. 가게 안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현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김밥 도시락 수십 개를 오부장과 함께 골목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이서가 빚은 김밥이었습니다. 현상이 직접 묶은 포장지였습니다. 손글씨로 짧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여러분 함께 먹겠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든 박씨 할머니가 눈을 훔쳤습니다. 현상은 골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간판들, 고무 호스로 바닥을 닦는 상인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평생 올려다보기만 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가 더 넓어 보였습니다.
돈보다 사람 냄새가 더 좋구나.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상은 그날 생애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시장 골목에 발을 들인 날부터 보리차 한 잔이 흔들어 놓은 그 작은 틈으로 50년 묵은 오만함이 빠져나가고 진심이 채워지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주였습니다. 이선은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하준이가 칭얼거릴 것이고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을 것이고 참기름을 두를 것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이제 그 옆에 어설프게 단무지를 써는 노인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목에 참기름 향이 번졌습니다.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그 위로 얹혔습니다. 강북구 재래시장의 하루가 그렇게 가장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낡은 테이블 2개짜리 김밥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저 먼저 내민 보리차 한 잔이었습니다. 그 온기 하나가 50년 묵은 오만함을 녹여냈습니다. 김현상 회장이 처음 시장 골목에 발을 들인 건 이서를 무너뜨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너진 건 이서가 아니라 회장 자신의 굳은 편견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총칼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서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언니를 잃은 슬픔도 가난도 손가락질도 전부 혼자 받아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도 하준이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말은 못해도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 내색은 못해도 매일 새벽 혼자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오늘 보리차 한 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따뜻하면 됩니다.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 따뜻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